암호자산 투자 시장의 트렌드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암호자산 시장의 미래와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진짜 업계 뒷이야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좀 이른 아침이라 몇 분 안 계신데 찾아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의는 1시간 정도 할 거고요. 1시간 중간에 대형 거래소에 상장하는 코인 이름을 밝히겠습니다. 네, 우선 암호자산 시장의 미래와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진짜 이야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제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만 전문으로 하는 마케팅 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더랩의 대표 김경수입니다. 암호자산 정보 종합 앱 서비스 코인소식.com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빗썸, 코인원, 곱박스, OKEX, 후오비 코리아 같은 국내 대형 거래소들, 중소형 거래소들의 마케팅을 직접 맡아서 진행하고 전략 기획 같은 것도 같이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MBC, 이데일리, 대한금융신문, 아시아경제TV 같은 미디어사들의 오프라인 행사 같은 것들도 도움을 많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마케팅은 한 70여 개 정도 저희가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험과 3년간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마케팅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팍스경제TV에서 운영하고 있는 매일 데일리로 진행하고 있는 크립토투데이의 진행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암호자산 투자 전문가로 저는 2017년도부터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서요. 1 비트코인에 100만 원일 때부터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꽤 수익을 많이 냈고 현재도 매달 수익을 내고 있는 투자자입니다. 저희 이더랩의 클라이언트는 빗썸, 코인원, 토큰맨, 후오비, 지닥 같은 대형 거래소부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코인 회사들 또 저희가 마케팅을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국내 이건 어저께 발표한 내용인데요. 조금 다시 한번 되짚어가는 의미로 짧게 빠르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내 암호자산 투자 시장이 어떻게 발전을 해왔냐면요. 2017년도 초반에는 커뮤니티의 형성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리플 같은 그 상위권에 있는 다양한 코인들이 대중들한테 많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커뮤니티에서 가즈아 문화를 통해서 많이 발전하기 시작을 했고 전파가 많이 되다 보니까 디스인사이드나 코인판 같은 대형 웹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또 수익률이 공개가 되면서 다양한 분들이 이제 이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20, 30대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어머님, 아버님들도 코인이 이렇게끔 투자를 하면 굉장히 수익을 많이 낼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시장에 많이 진입을 했고요. 그와 더불어서 ICO, 뜨거운 ICO 시장 덕분에 중국에서 다양한 아이템을 가지고 인공위성을 쏜다든지 어디에 가서 송금을 한다든지 배터리 엔진 체인 같은 경우는 배터리나 여러 가지 환경 우리는 이런 걸 구축할 거야라는 로드맵만으로 사람들한테 투자를 받아서 시장에서 많이 이제 활성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그래서 한창 그 ICO를 통해서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됐고 비트코인 ETF 미국의 선물 거래소에 상장하게 되면서부터 비트코인 2,700만 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오프라인 시장에서 굉장히 활성화가 됐었습니다. 국내 박람회, 컨퍼런스 이런 것들이 블록체인 관련된 행사가 2018년도에 한 달에 90회에서 100회 정도 진행이 될 만큼 다양한 이제 행사들이 많았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시장 전체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라는 발언 이후에 전체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장이 점점 수요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많이 본 투자자들 가운데 이제 여러 사람들은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없을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래서 생겨난 게 다양한 리버스 ICO, 대기업의 이름을 딴 코인들 혹은 그런 일반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비즈니스에서 블록체인을 접목시켜서 새로운 투자를 좀 이끌어내서 우리가 작은 거래소들에 상장을 해서 수익을 내고 싶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들의 입장에서는 적은 투자 금액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자금으로 운영을 어떻게 길게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 되었습니다. 국내 암호자산과 관련된 규제 키워드인데요.
2018년 1월에 아까 말씀드린 2,700만 원대에서 하락하게 된 그 시점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폭탄 발언을 했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겠다. 그리고 코인원 같은 경우에는 마진 거래로 인해서 차명훈 대표가 도박 혐의로 그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상위에 마진 거래를 했던 국내 투자자들은 실제로 검찰 조사에 불려가서 5명은 법으로 이제 집행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해킹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꾸준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업비트에서는 검찰 업비트 압수수색 2018년 5월에는 이 얘기는 뭐냐면 카카오가 ICO를 진행한다 안 한다에 대해서 화제가 되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에서 ICO를 국내에서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는 이 카카오의 카카오뱅크와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카카오뱅크의 신뢰가 떨어진다. 이건 금융기관인데 이렇게 진행되면 안 된다라고 경고를 해서 카카오에서 일단 우리는 ICO를 안 하겠다라고 철회를 했다가 다시 그 사업을 펼치려고 하니까 검찰에서 업비트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에서 이쪽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사업에 블록체인은 괜찮은데 암호화폐와 관련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고 있고요. 그 최근에 카카오의 클레이튼 같은 경우에도 코인을 발행해서 지금 해외로 상장시키고 이런 준비 중인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응할지 좀 고민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걸 선례로 들어서 좀 조심스럽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2018년도 11월에는 지닉스가 암호화폐 펀드라는 걸 만들어서 최초로 국내에서 폐업을 강제로 이제 진행을 했던 사건이 있었고요. 국내 법인 계좌라는 게 있습니다. 벌집 계좌라고 하는데 국내에서 벌집 계좌로 거래소에 법인 계좌를 만든 게 총 800건이 됩니다. 그럼 국내 거래소가 800개가 넘는다는 얘기죠.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같은 경우에는 가상 계좌라는 걸 은행에서 발급해서 개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계좌로 바로 송금이 가능한데 대부분의 거래소들은 거래소의 법인 계좌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입금을 받고 이걸 수동으로 혹은 자동으로 거래소 포인트를 지급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입금을 지금 받고 있는데 그 계좌가 합법인지 불법인지에 대해서 첫 판례가 코이니즈입니다. 농협 같은 경우에는 가상 계좌가 아니니까 코이니즈가 불법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 이게 법원까지 가서 소송해서 코이니즈가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벌집 계좌는 지금도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사실 근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언제 망할지도 모르는데 개인들한테 돈을 받아서 그 돈을 마음대로 자기들이 투자하는 데 쓰기도 하고 회사 운영비다 해서 마음대로 지출을 하는 걸 증빙이 안 되는 상태에서 그거를 마음대로 유용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의 트렌드는 암호화폐 공시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조금 이거는 성숙해져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업비트나 빗썸 뭐 이런 기업들이 공시제도라고 그래서 자기들이 이 코인 프로젝트가 이번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공지를 하는 건데 약간 바꿔서 공시제도라고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업비트가 어떤 코인이 A 코인이라고 그 기자님이 밝혀주셨는데 어떤 해당 코인에서 삼성전자와 파트너십을 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업비트 메인 게시판에 공시를 했는데 그 공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잘못된 거였습니다. 근데 기존의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공시가 잘못되거나 오류가 나거나 뭐 오타가 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 공시에 대해서 잘못되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이제 같이 공시를 하게 돼 있는데 이쪽 주식시장이 아니니까 법이 제도권 안에 있지 않으니까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몰래 한 달 있다가. 그래서 알고 보니까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지금은 뭐 다른 뭐 해당 내용에 대해서 뭐 사과의 말도 없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국내 1위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거래소조차 이렇게 행태를 보이고 있어서 사실 이 시장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트렌드 중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암호화폐 규제 권고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G20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국내의 다양한 거래소들이 이 권고안을 통과하지 못하면 대부분 문을 닫게 돼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가이드 권고안 중에 가상화폐 거래소 그 가상 계좌를 발급하지 않은 곳들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네 군데밖에 없겠죠. 빗썸, 코인원, 업비트, 빗썸 이 네 가지인데요. 나머지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그래서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 지금 되게 굉장히 고민 중이고요. 블록체인 협회 같은 경우에는 이 TF팀까지 만들어서 정부에 지금 선을 대고 좀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들리지 않는 정보에 의하면 국내 그 대형 거래소들조차 지금 이게 쉽지 않으니까 제도권 안에 들어왔을 때는 해외로 이전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원화를 우리가 입출금하게 되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사실상 다 없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두고 봐야겠죠. 그리고 요새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의 상장 폐지 유의 종목이라고 해서 거래량이 없는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상장 폐지를 하는 게 추세입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사실 거래량이 없으면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들을 빨리빨리 정리를 해서 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는 차원이기도 하고 그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관리하고 있다라는 걸 정부에 메시지를 보내주기도 하는 겁니다. 국내 암호자산 거래소의 트래픽 순위를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빗썸 같은 경우에는 월 방문자가 시밀라 웹이라는 데이터 통계 사이트, 웹 트래픽 사이트 통계인데요. 9월, 8월 방문자가 953만 명입니다. 이거는 한 명이 접속했을 때, 한 명이 뭐 두세 번 접속했을 때까지 이제 트래픽이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라고 명수라고 볼 수는 없고요. 빗썸, 업비트, 코인빗, 코인원, 캐셔레스트, 고팍스 정도가 80만 이상의 트래픽을 보유하고 있어서 대부분 조금 거래량이 나오고 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코인피닛이나 코빗, 비트소닉, 후오비 코리아, 지닥, 코인25EX, 코인제스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15만 정도 이상 되고 있어서 특정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좀 나오지만 인기가 없는 것들은 거래량이 잘 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4위권 밑에 코인7큐브나 프로비트, UIO, 업사이드, 비트박스, 올비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10만이 조금 안 되는 혹은 10만 언저리에 있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접속해서 거래를 하려고 그러면 내가 팔고 싶은 코인들을 누군가 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수 매도세가 없어서 코인 거래를 할 때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는 코인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위권 밑으로 보시면 여기는 자체 코인이나 뭐 특정 코인 한두 개 정도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사실 거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대형 매물들은 여기서 거래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현재 한국의 암호자산 거래소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수료나 이런 상장 비용 같은 걸로 수익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문을 닫고 있는 게 추세고요. 여기에 41위까지가 5,000명 이상의 월 방문자를 나타내고 있는 거래소를 제가 파악한 건데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이게 75개였고 그 한 달 전만 해도 120개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없어지고 있는 추세라 사실 이 비즈니스가 어떻게 될지 조금 지켜봐야겠지만 자금 세탁 방지법 이후에는 대부분 좀 문을 닫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 암호자산 커뮤니티 웹사이트에 대한 알렉사 랭킹인데요. 알렉사 같은 경우에도 아마존에서 운영하고 있는 웹 트래픽 체크 사이트입니다. 코인판이 독보적으로 상위권에 있고요. 지금 블록체인 허브라고 저쪽에 보시면 그 부스를 차리고 계신데 블록체인 허브가 요즘 컨텐츠가 굉장히 좋아서 꽤 상위권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 체류 시간이 29분이 넘습니다. 여기 포털 서비스에 가시면 다양한 정보들을 좀 정리해서 올려주는 것들이 많고요. 코인판 같은 경우에는 DC 인사이드처럼 짧고 빠른 정보들을 사람들이 재밌는 뭐 희화화해서 자기들만의 언어로 이제 많이 홍보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워낙에 많은 글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제대로 된 정보의 글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땡글 같은 경우에는 책을과 관련된 이슈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사이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코박은 최근에 코박이라는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IEO를 직접 하는 플랫폼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코박에서 판매한 코인들이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7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커뮤니티이기도 합니다. 네, 뭐가 오고 있죠? 네, 계속될 것 같으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들이 커뮤니티들이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 커뮤니티들은 수익이 뭐냐면 광고 수입입니다. 프로젝트나 어떤 거래소 그리고 혹은 투자자들의 지원을 통해서 혹은 배너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내곤 하는데 하락장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시장의 침체기로 인해서 커뮤니티 역시 굉장히 힘들어져서 대부분 망했습니다. 대부분 망했고 현재 운영이 굉장히 어려워서 매물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상위권의 몇 개의 커뮤니티만 살아남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국내 암호자산 시장인데요. 비트코인의 등장부터 이더리움과 ICO를 통해서 활성화됐고 채굴하는 아저씨들이 국내에 굉장히 많이 생겨나서 온통 채굴 바람이 불었다가 또 꺼졌고요. 삼성의 이더리움 연맹 가입 이후에 뭐 SK부터 다양한 대기업들이 연맹에 가입해서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자체적인 플랫폼을 활용해서 하는 서비스로 바뀌었고요. 재정 거래를 통해서 김치 프리미엄, 예전에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코인이 미국이랑 국내랑 차이가 50% 정도 났습니다. 내가 달러가 있으면 해외에서 코인을 사서 국내로 송금을 하는데 1, 2분 걸려서 국내에서 50%의 수익을 차익을 내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왜 저는 그때 몰랐을까요? 좀 안타깝지만. 그리고 하드포크라는 게 유행을 해서 비트코인 골드, 비트코인 다이아몬드, 비트코인 캐시 등등등의 많은 코인들이 양산돼서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고요. 리플이 리또속이라는 별명을 갖게 된 스웰이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빌 클린턴이 오고 뭐 미국의 유명한 저명한 사람들이 참여한다라고 그래서 가격을 쭉 끌어올리는 것들이 있었는데 다음 달인가요? 이제 스웰이 또 한 번 있어서 지금 리플 같은 경우에 가격 방어가 철저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리또속은 리또속입니다. 제 생각엔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즈아 문화라는 게 확산돼서 뭐 안철수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도 가즈아라는 걸 외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해진 유행어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비트가 등장하면서 대중화가 됐습니다. 누구나 핸드폰만으로 쉽게 여러 개 100여 개 코인에 마음대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메리트 때문에 전 국민에게 보급되기 시작했고 400만 이상의 투자자가 생산됐다라고 투자자라고 할 수도 있겠고 피해자라고 할 수도 있겠죠. 생산됐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문화가 발전했고요. 마진 거래소라는 게 생겼는데 이 비트맥스라는 전 세계 1위 마진 거래소의 아서라는 대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조 4천억을 번답니다. 개인적으로.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23%나 되는 한국 사람들이 비트맥스에 접속을 해서 돈을 남의 나라에 퍼다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알트코인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마진 거래에서 도박을 많이들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상품 거래소 ETF의 등장, 이걸로 인해서 2,700만 원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호재가 됐었고요. 그리고 중국발 코인 국내 진출, 퀀텀이나 네오 뭐 등등등 퀀텀 DF들이 국내에서 엄청난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의 돈을 쭉 끌어모아서 인공위성을 발사한다라고 했는데 현재 사업 안 하고 있습니다. 뭐 대부분 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기라고 하면 굉장히 위험하죠. 저도 친하니까. 근데 그런 위험한 투자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사업을 영위하는지를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이 부스 내에도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이 있지만 이분들이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꾸준하게 검증하고 확인하고 해야 하는 건 투자하신 투자자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거래소 코인이라고 해서 이게 유행을 한창 했었습니다. 거래소 코인을 통해서 국내에 그 800여 개나 되는 벌칙 계좌들이 생긴 원동력이 됐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국내산 리버스 ICO, 국내 뭐 티몬이라든지 그 카카오, 뭐 네이버의 라인, 뭐 등등등의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블록체인에 관심을 가지고 코인을 직접 발행하기도 하고 거래소를 만들기도 하고 이런 활동들이 계속 꾸준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OTC 거래라는 거는 뭐냐면 제가 비트코인을 10,000개를 사고 싶어요. 수백억 원어치를 사고 싶은데 거래소에서 사게 되면 거래소의 전체적인 시장의 시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제가 사고 싶은 만큼의 물량이 없다 보니까 큰 고래들은 뒤에서 몰래 거래를 합니다. 제임스 본드처럼 홍콩에다가 계좌를 열어서 직접 돈가방을 들고 가서 만나기도 하고 국내에선 트럭에다 사과 박스를 싣고 가서 비트코인을 거래를 하기도 하고 물론 쉽지 않은 비즈니스인데 이런 OTC 거래가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드랍 문화가 있는데요. 에어드랍이라는 것 때문에 이런 다양한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가 발행한 코인들을 대중들한테 많이 퍼뜨려야 이게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계속 인프라가 확보되는 거라서
어디에서 어떻게든 에어드랍을 활발하게 하고 싶어하는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클래시라든지 토큰뱅크, 코박 등등의 다양한 비즈니스 영역에서 에어드랍이라는 문화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직업도 생겼습니다. 직업 프로 미덤러, 뭐 에어드랍러 해가지고 이것만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그리고 거래소 IEO 열풍, 요새는 조금 시들하긴 한데요. 거래소에서 ICO를 보증하고 대신 판매를 해주는 열풍이 생겼었습니다. 그 다음 지금 화두는 거래소의 상장입니다. 대형 거래소에 상장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이 코인 생태계에서 암호화폐가 우리가 사업이 계속 잘 되느냐 안 되느냐가 관건이라서, 근데 이거는 우리끼리가 아니라 여기 여담이지만 실제로 거래소에서는 상장 비용을 받습니다. 상장 마케팅이라는 명목으로 상장 비용을 받는데 그 비용이 꽤 큽니다. 수억 원어치까지 되는데 그 비용을 지불하려면 프로젝트 입장에선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으려면 투자자들한테 자금을 모집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요즘에 잘 될 것 같은 프로젝트는 뭐냐? 그건 대형 거래소에 상장하는 거겠죠. 대형 거래소에 상장을 하려면 돈이 많아야 됩니다. 돈이 많으려면 비즈니스를 잘해야 되고 투자자한테 홍보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잘하고 예산이 많은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대형 거래소에 상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지 못하고 돈을 잘 안 쓰고 좀 어려운 상황이다, 뭐 사무실도 좀 잘 없고 힘든 것 같다라고 하는 프로젝트는 절대 좋은 거래소에 상장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트렌드 혹은 세계의 트렌드는 돈이 있는 곳이 잘 됩니다. 그걸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리브라와 클레이튼 얘기인데요. 페이스북의 리브라와 카카오의 클레이튼, 사실상 현재 규제의 벽을 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리브라 같은 경우에도 페이팔이라든지 뭐 우버 뭐 그리고 등등등의 다양한 대기업들이 28개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금 리브라를 발행하겠다 안 하겠다 하다가 SEC에서 직격탄을 맞고 혹은 유럽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리브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디선가 발행을 하겠지만 리브라는 이 좋은 신호탄을 터트린 것만으로도 암호자산 시장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당면한 위기와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블록체인 서울이라는 행사를 통해서 실제로 정부 부처나 어떤 그 대기업들과 협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암호 자산 이런 말만 들어가도 광고도 못하고 현재 기업 운영도 못하고 계좌도 못 여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제재가 가해지면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활성화시키지 못합니다. 시장을 선점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사실상 현재로서는 암호화폐 시장은 투기 시장에 불과합니다. 국내에서는 정부가 바라보는 입장도 그렇고 다양한 기업들이 바라보는 입장도, 기업이 이 비즈니스를 활성화시키려면 정부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 규제가 계속 따라다닌다면 이건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FATF, 그게 대표적인 게 FATF인데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서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국내에서 6월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부분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정부에서 혹은 은행에서 금융권에서 이 제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정보에 따르면 11월 초에 은행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입출금 관련된 문제를 제재를 가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은 폭락할 거고 굉장히 위험에 처하게 될 겁니다. 지금 국내에서 6월까지 유예기간을 둔다고는 했지만 정부에서는 그 800개나 되는 법인 거래소의 계좌를 관리 감독 및 운영 감시 등을 직접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금융권을 줘서 금융권이 직접 이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게 만들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근데 11월 초에 아마도 은행권에서 움직일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비트코인이나 장기적인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11월 이후의 상황을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했는데요. 사실 위에 기자님들이나 이런 많은 분들은 이 정보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십니다. 대중들한테만 안 알려져 있는 것뿐이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암호자산 시장의 트렌드는 뭘까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매일 하루에도 5개 업체씩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케팅 업체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빗썸, 뭐 코인원, 곱박스, 지닥 이런 다양한 거래소들을 매일 자주 미팅을 하고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매일 미팅을 하고 있어서 이 트렌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트렌드를 리드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트렌드는 제가 볼 땐 도박입니다. 왜냐하면
국내 거래소들이 지금 알트코인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래소들이 대부분 문을 닫게 되면 그 알트코인의 수익을 맛봤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다른 수익을 낼 거리를 찾아가게 될 겁니다. 근데 주식시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에는 입금을 해놓고 수익을 낸 다음에 찾을 때 3일 걸립니다. 3일 동안 못 기다리겠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은 24시간 돌아갑니다. 밤에도 보고 싶고 언제든지 내가 투자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주식시장은 그러지 못합니다. 그걸 못 따라오기 때문에 다음 투자시장, 그걸 보완해 줄 수 있는 투자시장은 저는 마진거래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진거래라든지 아니면 갬블링 혹은 게임, 이런 것들이 다음 암호자산 거래소의 그 비즈니스를 이끌어 나갈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굉장히 슬픈 일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블록체인의 미래는 미래대로 기술 기업, 정부에서 허락해 주지 않는 한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투자자들은 그쪽으로 아마 이동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트맥스, 바이빗, 스냅엑스, 바이낸스, 후오비, OKEX 대부분 지금 마진 거래를 새로 오픈했고 국내 시장에 진출해 초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구들이 그쪽으로 가서 많은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양산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진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저는 사실 요새 컨퍼런스들을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는데 컨퍼런스에서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이야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로드맵, 뭐 미래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는 코인에 투자를 하고 지금 10% 20% 수익을 잃고 90%씩 잃고 왜 잃고 있는지 모르고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투자학교를 기획을 같이 도왔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이 취지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만큼은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진짜 뒷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했다고 근데 너무 많이 퍼뜨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거래처로 이제 대부분의 거래소나 이런 프로젝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것도 있는데 이왕 오프라인에서 만났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저의 투자 노하우입니다. 저는 지금도 단타를 합니다. 단타를 매일매일 하고 있고 시간이 날 때마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수익을 내냐면 비트코인만 가지고 합니다. 왜냐하면 알트코인들은 매수 매도세가 요새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3% 4% 정도 하락했을 때만 구입을 합니다. 근데 제가 가진 저는 2억 정도로 해요. 단타를 2억으로 하는데 제가 2억을 갖고 있다면 비트코인을 2억 원어치 사지 않습니다. 1억 정도 산 다음에 기다려봅니다. 더 내려가면 조금 더 사고 조금 더 사고 하는데 이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자기가 100만 원을 갖고 있으면 100만 원을 가지고 2배를 낼 수 있는 시장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파악하시고 정확하게 자기가 가진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굴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가 자신을 알라입니다. 내가 100만 원 갖고 있으면 103만 원만 돼도 3%입니다. 한 달에 3%씩 1년 되면 36%고요. 세상에 이런 노다지가 어디 있습니까? 100만 원이 200만 원이 되는 건 없습니다.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런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건 없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게 만약에 자기 수익률을 30% 뭐 2배 이렇게 낸다는 건 다 사기입니다. 그거는 경찰서에 신고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투자를 하실 때는 철저하게 1%, 2%, 3%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 원칙을 세우고 지키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욕심내지 마시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시면 돈을 잃기가 쉽지 않습니다. 돈은 지키셔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한 달에 열심히 일해서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월급 받아가지고 이 월급으로 카드값 메꾸고 밥 먹고 여자친구 뭐 사주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그 소중한 돈인데 그 돈을 쉽게 코인이라고 해서 장난감 사듯이 그냥 쇼핑하지 마십시오. 정확하게 정보를 알고 접근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오늘 3만 원의 수익을 얻었으니까 3만 원을 출금을 하고 100만 원으로만 내가 투자를 해야지 라는 원칙을 철저하게 메모해놓고 지키시면 잃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은 대부분 103만 원이니까 103만 원에 대한 수익을 더 내서 더 해야지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수익은 내 통장에 있어야 수익입니다. 비트코인으로 백날 갖고 있어봐야 비트코인 망하면 다 끝입니다. 이 시장은 끝이고요. 이더리움, 비트코인 외에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은 신뢰를 점점 잃어가고 시가총액이 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화로 바꿔야만 내 수익이라고 생각을 하고 원화로 입출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장의 트렌드를 읽어라. 이 트렌드를 읽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세상에 많은 뉴스가 있고 어떻게 이거를 다 읽어요? 라고 하는데 아침에 10분만 내면 뉴스 정리된 사이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뉴스만 읽어봐도 오늘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압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주변 지인들의 추천이라든지 오늘 오를 것 같아요. 전문가들의 말을 듣는데 유튜브를 보는데 영상에 뭐 20분, 30분씩 이렇게 보면서 뉴스는 절대 보려고 안 합니다. 근데 뉴스 안에 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뉴스가 퍼지기 직전인 미국 나스닥 종료 시간이 오전 새벽 6시입니다. 나스닥 시장이 비트코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나스닥 시장이 폭락하게 되면 비트코인 시장은 그날 올라갑니다.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장의 트렌드를 정확하게 읽고 알고 10분만 투자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근데 유튜브에서 쉽게 그 정보들을 얻으려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스 보십시오. 뉴스. 개미는 고래를 절대 이길 수 없다. 이건 저도 3년 전에는 저도 모텔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인천 부평에서 제일 유명한 모텔을 하나 운영하고 있고요. 중국에서 물류 사업으로 쇼핑몰에서 대박이 난 사장이기도 합니다. 근데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와 보니까 투자를 전혀 몰랐던 제가 3년 만에 이 업계의 최고에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알려드리는 강연을 하고 있는 저도 고래들한테는 안 되겠더라고요. 고래가 움직이는 큰돈 싸움에서는 제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들도 많이 알고 많은 마케팅 업체들도 알고 있는데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고 겸손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억 2억 들고 고래들을 이기려고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투자해서 승산을 얻을 수 있는 확률 높은 싸움들만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들은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야. 사장 지인한테 들었어. 그러면 이미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지인이 전파한 게 수십 개고 수백 명한테 전파가 되니까요. 사장이 또 전파한 지인들도 꽤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사장에서 내가 직접 운영하는 그 주식이나 코인이 아니면 누구누구한테 들었어. 이런 코인들은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딸 수 없는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저는 이거 매번 강조하는데 자기가 가진 자산의 절반씩만 들어가십시오. 그러고 더 하락하면 그때 사세요. 절대 50만 원으로 벌었어도 그거에 만족해야만 그때부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30분 남았는데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정보에 기반한 투자인데요.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이슈들을 제가 정리를 해왔습니다. 가격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협상에 우리가 협상을 하겠다라는 얘기라든지 아니면 이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제재를 취하겠다라고 해서 세계 증시가 굉장히 불안정해지면 그때는 비트코인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금이. 왜 이동을 하느냐? 예전에는 증시가 위험에 빠지면 금이나 달러로 이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 자산이기 때문이죠. 금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낮고 증시와는 반대로 가는 그런 가격의 형성이 있기 때문에 금이나 달러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은 우리가 종로 가서 사야 됩니다. 종로까지 내가 이 뉴스를 보고 종로까지 가서 버스를 타고 가서 열심히 가서 종로에서 금을 사가지고 금을 들고 집으로 가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무겁고 힘들고 하지 않습니까? 또는 달러를 은행에서 사야 되는데 어느 은행에서 사야 되지? 어디가 환율이 좋지? 이런 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사게 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단기간에 내가 입금해서 1, 2분이면 사서 해외로 송금을 할 수도 있고 잠깐 안전하게 보관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전 세계 기관들이나 대형 고래들은 잠깐 임시 피난처로 비트코인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예측됩니다.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새벽 4시나 새벽 5시에 만약에 뉴스를 들었다. 그럼 그날 비트코인은 상승합니다. 이건 확률적인 거고요. 무조건 100%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소 해킹 소식. 거래소의 해킹 소식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하락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해커가 비트코인을 뭐 100만 원어치, 200만 원어치 해킹하지 않습니다. 수백억 원어치, 혹은 수십억 원어치를 인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해킹된 코인을 가지고 각각의 계좌로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도 수익을 내야 되니까 이걸 동시에 매도합니다. 혹은 시간을 두고 매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시장 자체에서 전체적으로 하락되는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를 들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악재라고 판단을 하고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뉴스 같은 경우에는 듣게 되면 가지고 있는 단타 하시는 분들은,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매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규제와 관련된 이슈인데요. 아까
법무부에서 이야기한 다양한 뭐 거래소 폐쇄라든지 입출금 문제라든지 금융권에서 제재를 가한다든지 이런 뉴스들은 단기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시로 뭐 USDT나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걸로 잠시 바꿔두시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의 폭락,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나스닥이나 코스피 뭐 혹은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날 폭락을 했다. 뭐 3% 5%가 했다.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은 무조건 올라가게 됩니다. 약 80% 이상의 확률로 상승하게 되니까 좀 잘 알아두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에 관련이 있는 날짜, 이거 굉장히 꿀팁인데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1시입니다. 적어두세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1시에는 CME 선물거래 마감일입니다. 비트코인을 직접 거래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시카고 증권거래소에서는 비트코인 선물에 대해서 이 현물을 마감하는 날짜가 옵니다. 그럼 기관이나 이런 데서 자기들이 이 선물 거래에 대해서 판매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 선물 거래 선물을 가지고 있는 이 증서를 매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을 가질 건 아니니까요. 자기네는 이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그 권한을 지금 사고 파는 곳들이기 때문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럼 땡 처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락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부터 하락의 조짐이 보이고 무조건 당일날까지는 하락하게 됩니다. 75%의 확률입니다. 이건 대부분 맞으니까 좀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100%는 없습니다. 그날 상승할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경험과 노하우로 봤을 때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주말과 연휴, 주말에는 보통 투자들 안 하시죠. 주말에는 뭐 놀러 가거나 투자자들도 쉽니다. 왜 쉬는지 모르겠지만 뭐 쉽니다. 다 쉬고 그렇게 되면 거래량이 줄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가격이 전체적으로 약간 단기적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잘 보시면 추석 명절, 뭐 설 명절 혹은 연휴 전 이럴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래를 안 하고 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단기적으로 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이슈나 큰 호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얘기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3년 동안 추석 때는 대부분 하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급여 지급일. 저도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직원이 이제 10 몇 명 되는데 급여 지급일이 다가오면 전 투자하고 있던 돈을 잠시 멈춥니다. 혹시 그때 거래처한테 대금을 지급하는데 좀 모자르지 않을까? 혹은 직원들한테 월급을 줘야 되는데 월급이 좀 모자라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원화로 바꾸게 됩니다. 국내 혹은 해외 많은 그 프로젝트들,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나 아니면 암호화폐 거래소들, 아니면 암호화폐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람들, 아니면 암호화폐 관련 사업 종사자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급여일이 30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는 그래서 하락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코인들 혹은 지급하는 걸 코인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회사의 직원들한테 코인으로 지급하면 직원들은 원화나 달러화나 뭐 유로화나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화폐가 필요하죠. 그러면 매도합니다. 그래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30일을 잘 보시면 혹은 10일을 잘 보시면 하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0%라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금과 달러 가치의 상승. 금과 달러 가치가 상승하는 날은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요새 트렌드거든요. 제가 지금 2달째 계속 꾸준히 매일매일 데일리로 크립토 투데이라는 방송에서 이 정보를 매일매일 공개합니다. 오전 8시에 생방송으로 유튜브 생중계에 팍스경제TV 생중계로 전달을 해드리는데 거기에 정리해서 이렇게 올리는데 대부분 맞더라고요. 반대로 가요. 금과 달러와 함께 가고 미국 나스닥 증시 S&P 500 지수랑 반대로 갑니다. 거래소 상장의 비밀. 이거 좀 조심스러운데요. 거래소의 상장 기준. 저는 거래소 상장 마케팅과 거래소 상장 연결 같은 거를 주로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거래소에 가려면 일단 첫 번째 필요한 건 돈입니다. 예산. 예산이 첫 번째입니다. 예산이 없는 프로젝트는 거래소에 상장할 수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 있는 브랜드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국내 중소형 거래소들에 상장하는데 제일 가장 저렴한 가격은 무비용으로 받는 곳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소에 상장하려면 투자자들한테 알려야 되고 투자자한테 알리려면 마케팅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최소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은 있어야 됩니다. 한 거래소에 상장하는데. 그리고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상장 비용을 어느 정도로 받냐면 보통 상장 비용이라고 얘기 안 하고 마케팅 홍보 비용이라고 얘기하는 명목으로 받는데 최고 15억까지도 받습니다. 거래소에 상장하는데 한 개 프로젝트가. 해외 글로벌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뭐 전 세계 여러 군데 상장하려면 수십억, 수백억이 있어야만 가능한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쉽게 상장할 수 없고요. 첫 번째가 예산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뭐냐면 커뮤니티 활성화입니다. 요새는 잘 보는 게. 왜냐하면 거래소들 입장에서는 커뮤니티가 활성화돼 있지 않으면 와서 거래를 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래소는 수수료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수수료를 발생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커뮤니티의 활성화가 돼 있는지 혹은 지금까지 활동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하고 있는지 이 코인 프로젝트에서 뭐 예를 들면 오픈 채팅방이 될 수도 있겠고 텔레그램 방이 될 수도 있겠죠. 또는 다양한 커뮤니티 내 포럼이 될 수도 있겠고 그 회사의 글에 지지하는 사람들의 뭐 댓글 수, 조회수, 좋아요 수, 뭐 등등등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얘기하는 거는 마케팅적인 관점 그리고 뭐 사업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술이나 보안 혹은 로드맵 등등등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건 당연히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고 그 외적으로 요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래소 상장의 조건은 이렇습니다. 거래소의 상장 비용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글로벌 탑10 뭐 탑10 거래소들 같은 경우에는 10몇억 대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급 20위, 30위권 같은 경우에는 뭐 3억에서 뭐 한 10억 정도 요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 거래소에 상장하는데도 꽤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래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거래소들은 대부분 요새 프로젝트, 좋은 프로젝트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서로 유치를 하려는 경쟁 때문에 상장 비용을 안 받고 상장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혹은 좋은 프로젝트들을 발굴하는 경우에는 서로 모셔오기 싸움 때문에 자체 토큰을 조금 받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장을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다음 거래소 상장 마케팅입니다. 거래소 상장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데 상장을 하게 되면 코인이 단기적으로 수익을 냅니다. 그래서 상장 전에 이 프로젝트들을 자기가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일이겠죠. 왜냐하면 꽤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발견할 수 있냐면 제일 쉬운 방법 두 가지는 뉴스랑 코인판입니다. 코인판에 배너를 건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 홍보글을 많이 올리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상장할 준비가 혹은 상장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홍보를 해야만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고 거래소 입장에서도 그렇게 상장 홍보를 해야만 우리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데 잘 보시다가 여러 군데에서 보이고 혹은 오픈 채팅방 다양한 커뮤니티나 이런 데 있는데 광고글을 계속 올린다. 그럼 짜증내지 마시고 이 프로젝트가 뭔가 있나 보다. 그럼 한두 달 안에 혹은 뭐 3달 안에 어느 거래소에 상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자할 때 필수 채널들입니다. 저는 투자할 때 꼭 이 채널들은 다운 받아놓고 계속해서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포 플랫폼 코인리스입니다. 코인리스 같은 경우에는 앱 서비스인데 국내 10만 투자자들이 다운로드 받았고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속보를 제공합니다. 핸드폰에다가 알림을 해놓으시면 뭔가 대형 사건이 일어났다. 혹은 지금 뭐 아까 얘기한 무역 협상이나 이런 데 진전이 있다라든지 이런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 뉴스들을 속보로 알림으로 바로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리스가 현재는 제일 빠른 채널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보의 바다 블록체인 허브. 뭔가 좀 깊숙한 정보를 제대로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블록체인 허브라는 커뮤니티에 들어가시면 거기에는 우리나라의 전문가라는 전문가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럼에 가셔서 검색을 하시면 이 정보들이 꽤나 자세하게 예쁘게 포장돼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럼에 들어가셔서 블록체인 허브의 포럼에 들어가셔서 정보를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공률이 높은 코박의 IEO 채널들이 국내에서 많은 수익을 요새 못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박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5억 원어치를 막 5분 만에 팔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게 업비트 같은 데 상장될 가능성이 꽤 높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코박의 대표님이 여러 프로젝트를 제대로 잘 골라내는 걸로 유명해서 업비트에서도 조금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12십스라든지 뭐 지금은 완전히 망해서 그렇게 뭐 관계자가 계시진 않겠죠. 망할 수도 있겠지만 이
코박에서 IEO를 했다라고 한다면 평균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7배까지 상승을 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코박에서 IEO 하면 일단 투자를 하시는 걸 권고합니다. 요즘 트렌드는 그렇습니다. 이게 뭐 내일이면 다음 주면 또 바뀔지도 모르겠지만요. 그다음 유튜브에 김경수의 크립토 투데이. 지금 유튜브 한번 열어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한 20여 회 정도 방송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잘 맞추고 있습니다. 반응이 없는 걸 보니까 네, 대부분 구독하셨으리라고 믿고요. 새우잡이 어선 공지방. 이 텔레그램 방 같은 경우에는 텔레그램에서 새우잡이 어선을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각 거래소의 공지사항들을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래소를 각각 들어가서 상장 정보를 받지 않고 그 해당 공지들을 전부 모아서 실시간으로 보여줘서 좋습니다. 그리고 코인판테라 유료 컨설팅방. 이분은 뭐냐면 이게 시간이 짧은데 뭐 말씀을 드릴게요. 코인판테라라는 전설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코인판에서 유료방을 운영하고 있는 유료 투자에 관련된 강의 같은 걸 하는 사람인데요. 지금 2년 한 7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때까지 유료방이 60명이나 회원이 되는데 한 사람당 막 90만 원씩 받는데도 아직도 그 정도 있으면 살아남았다면 뭔가 대단한 사람이겠죠. 최근에 화제가 됐던 일 중에 뭐가 있었냐면 솔브케어라는 프로젝트 아세요? 잘 모르시나요? 솔브케어라고 업비트 BTC 마켓에서 약 3달간 거래량 1위를 찍었던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미국 프로젝트입니다. 독일의 베링거 엔겔하임이라는 대기업이랑도 협업을 맺은 프로젝트인데요. 이 코인판테라라는 분이 이 대표가 픽을 그 솔브케어가 나중에 상장할 것 같고 굉장히 전망이 좋다라고 하는 게 유출이 됐습니다. 이쪽 암호화폐 시장에. 그래서 가격대를 원래 그때 700사토시 정도 됐는데 4000사토시까지 예측을 하고 했던 그 자료가 코인판이나 이런 데 돌아버리는 바람에 갑자기 그때부터 솔브케어가 업비트 BTC 마켓에서 4달간 1등을 하더니 결국엔 원화 상장을 해서 4000사토시를 실제로 갔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영향을 꽤 많이 미치는 전설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는 투자 이야기 좀 정리해봤는데요. USDT를 발행하면 비트코인이 상승한다. 70%의 확률입니다. USDT라는 거는 테더화인데요. 아까 코인리스라든지 뭐 그 웨일 얼럿이라는 채널에 보시면 테더 재단에서 뭐 이더리움 기반으로 USDT를 발행했다. 그럼 그날은 비트코인 떡상입니다. 떡상. 이거는 확률이 70%예요. 확률 싸움인데 확률이 낮은 쪽에 걸지 마시고 높은 쪽에 거세요. 이왕 투자하실 거면 이거 보시고 들어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비트코인이 거래소 지갑으로 대량 이동됐다. 이런 경우에는 매도할 확률이 높습니다. USDT가 거래소로 이동했다. 비트코인이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USDT로 뭔가를 살려고 하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리고 말씀드렸죠. 75%의 확률로 비트코인 선물 마감일 전 하락. 언제라고 그랬죠?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1시입니다.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1시 일주일 전에는 비트코인이 전체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75%의 확률이고요. 100% 아니고요. 그리고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법인 계좌 숫자 800개. 현재는 운영되고 있는 게 약 41개사 정도 됩니다. 더 없어질 거고요. 그리고 2,989개. 오늘자 전 세계에 상장된 암호화폐 종목입니다. 이렇게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기자님이 취재를 하셨는데 우리가 블록체인을 코딩을 한다고 그러죠. 이 안에 기술 개발이나 이런 걸 할 때 코딩을 하는데 1년 동안 코딩이 한 글자도 안 늘어나는 게 이 프로젝트 중에 60%에 달한답니다. 60%는 지금 놀고 있어요. 우리가 투자한 돈으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원화 채굴해서 갖다 바친 돈으로 지금 놀고 있습니다. 제발 이 안에 있는 프로젝트들은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다음 2조 7천억 원 2년간 가상화폐 범죄 피해 금액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국내 유사수 신행이나 다단계 코인 관련 업체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젊으니까 직접 여기에 두 다리 성하게 나오셔서 정보도 듣고 이게 뭔지 알아보려고 노력하고 인터넷도 검색하고 하고 있지만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제 친구 어머님이 처음 알려주셨습니다. 신일 골드코인이라는 걸. 신일 골드코인 투자해도 되냐
라고 물어보셨는데 다단계입니다. 1조 이상 모아서 도망간 먹튀부터 뭐 1,000억 원대, 1,000억 원 이하 이렇게 다양한데 주변에서 사라고 하는 코인들은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미 늦었어요. 그런 건 대부분 사기입니다. 주변 지인의 추천을 믿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989개나 됩니다. 상장된 코인만. 상장된 코인 사십시오. 비트코인, 뭐 알트코인 중에 상장이 될 코인들을 사세요. 이상한 코인들을 사시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분들 다 지금 피땀 흘려서 번 돈들 다 들어간 바람에 엄청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네이버에 백두산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거기에 피해자들끼리 모여서 만든 모임이나 이런 게시판들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주변의 지인들이 혹시 이 코인 들어가 이거 다음 달에 100배 상장할 거야. 그리고 어느 거래소에 상장할 거야. 비썸 상장할 거야 하면은 그 카페 가서 검색해 보시면 다 나와요. 사기인지 아닌지. 거기 들어갔다. 그럼 뭐 문제 있는 거니까 무조건 들어가지 마십시오. 할머니가 들어가려도 절대 말 들으시면 안 됩니다. 유명 브랜드를 표방하는 코인 사기입니다. 카카오 코인이라고 해서 단톡방에서 이렇게 팔고 있는 거예요. 삼성 코인도 나왔고요. 알리바바 코인 나왔습니다. 텔레그램 코인은 뭐 진짜도 있는데 가짜도 나왔고요. 이렇게 이름을 빌어가지고 주변에서 투자자를 모집합니다. 저는 이런 강의를 하고 다니는데 실제로 이런 분들이 저한테도 접근을 해요. 이번에 뭐 나왔다, 비썸 코인 나왔다, 살 사람 좀 모집해달라 이렇게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다단계 아줌마 아저씨들이 이불 팔고 뭐 방석 팔고 그리고 화장품 팔고 이랬는데 지금 테헤란로 가시면 테헤란로를 중간으로 해서 왼쪽은 비썸, 뭐 업비트 이런 거래소들이 있고 오른쪽은 뭐냐면 다단계 업체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자금을 모집하는 대단한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요새 뭐 하냐면 화장품 이 간판 빼고 다 코인 걸어놨어요. 전부. 우리나라 자금들이 그쪽으로 굉장히 많이 유통이 돼서 그렇게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절대 안심하지 못하니까요. 제발 지인들의 추천을 듣고 나서 투자하지 말길 바랍니다. 혹여나 근데 진짜 믿어도 된다라고 코인들이 전화가 오면은 저한테 전화 주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전 자신 있으니까 저한테 전화 주셔서 물어보시면 답을 드릴게요. 제발 피해보지 마시고 안전한 투자 그리고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로 계속해서 수익을 꾸준히 낼 수 있는 암호자산 투자자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힘이 많이 됐고요. 다음 강의랑 오후 강의들도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을 제가 모아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좋은 강의 계속 보여드릴 테니까 끝까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더랩 김경수 대표님의 비트코인에 대한 유익한 강연 잘 들어봤습니다. 이것으로 BCS 투자학교 1부를 마치고요. 지금부터 1시까지 점심 식사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코엑스 건물 지하 1층에 가시면요. 여러 종류의 식당이 있습니다. 가셔서 자유롭게 식사를 하시고요. 휴식도 가지신 뒤에 1시에 시작될 BCS 투자학교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